아이랑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친구로 갖고 싶을까요? 그 위기 질서를 없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네. 화 안 내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인지적으로 한다면 화내야죠. 왜?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 인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분을 멀리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우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윤우상입니다. 한 30년 정신과 의사 했고요. 심리극이라고 사이코드라마라는 연극적인 기법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극 전문가로도 한 30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마 심리 수업 2 강강술래학교 책을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선생님 모시고 훈육에 대한 것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훈육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훈육은 부모의 또 다른 사랑법이죠. 사랑법. 예. 훈육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잖아요. 네. 훈육은 야단치고 혼내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한 초자아, 이드 이런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네. 이드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남의 물건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오고 이런 것이 이드, 동물적인 본성이거든요. 다 우리 속에 있는 거고 초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영역을 담당을 해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좋은 일이다. 이런 거 하면은 벌 받는다. 윤리적인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초자거든요. 네. 훈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한 초자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네. 초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절력이에요. 내가 남의 갖고 있는 로봇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이걸 가지고 오면 안 되지 하고 자기의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 네. 그게 초자거든요.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안 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안 하는 거. 그 능력이 초자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키우는데 훈육이 반드시 그러니까 초자아를 키우는 방법이 유일한 게 훈육이에요. 유일한 방법이 예,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야단치고 혼내는 거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 6살짜리 아들이 친구의 로봇을 가지고 왔다. 그럼 처음에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은 나쁜 거야. 친구 마음이 아프잖아. 도덕질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져오지 마. 그게 훈육이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인지 발달 능력상에서 언어적인 걸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얘기했던 언어적인 지시를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고도의 인지 능력이에요. 어른들은 쉽게 하지만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 초자가 형성되는 나이를 10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요새는 좀 빠르긴 하지만 그 나이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제대로 초자가 형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 초자 형성 방법이 훈육이에요. 훈육이다. 언어적으로 하는 조곤조곤 타이르는 게 제일 기본적인 훈육. 그 훈육이 안 됐을 때 야단치고 혼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옛날에는 막 때렸잖아요. 체벌. 지금은 어떻게 체벌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반복적으로 말로 해도 안 될 때 충격적인 요법으로 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옛날엔 체벌을 한 거죠. 그 세 가지가 인지요법적인 훈육, 행동요법적인 훈육. 그런 훈육을 통해서 초자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그냥 오냐 말로만 하지마 이래서 그 다음 단계 훈육이 안 되면 초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 아버님들의 목표나 이상이 요즘 유행처럼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근데 담임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는 학교에서 난리거든요. 과연 이 친구 같은 아빠가 훈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아빠가 30살, 40살이라고 해볼게요. 아이랑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친구로 갖고 싶을까요? 그거는 우리 전 세대나 전전 세대에 너무나 권위적인 아빠의 반작용으로 아이랑 좀 더 좋은 소통의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네. 그게 친구 관계처럼 돼버린다? 그건 사실은 말이 아니죠. 네. 그냥 아빠랑 격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고 아이 마음 잘 들어주고 그런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친구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계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아버지랑 아들이랑 딸이 위계 질서가 없어요. 그거는 아이가 인지 기능이 있고 자기의 행동 능력을 조절할 수 있고 위계 질서를 아는 나이인데 그 위계 질서를 없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친구 관계가 되지 부모를 존중하거나 예의를 지키거나 조심하거나 이런 게 없어져요. 친구 관계에 무슨 예의가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는데 당연히 선생님도 그렇게 해줘야지. 나도 야단 안 치고 친구처럼 지내는데 왜 선생님이 그래서 내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나.
오바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위까지도 낮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 문화적으로 아주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많은 공감이 되고요. 또 선생님들 중에도 아이들이랑 친구 맺기부터 하는 걸 보면 저러다가 아이들이 선을 넘을 텐데 하는 부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친하고 격의 없이 지내는 거하고 위계질서 지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존중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지금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러니까 고학년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부모님 무시하고 선생님 무시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훈육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훈육한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체벌이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훈육과 체벌은 뭘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체벌이라고 할 때 옛날에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체벌을 때리는 개념으로 한다면 요새는 때릴 수는 없죠. 근데 훈육이 크게는 두 가지. 인지적인 훈육과 행위요법적인 훈육이에요. 정신과적으로 볼 때. 인지적인 것은 쉽게 해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타이르고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거. 근데 말로 해서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이드 덩어리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죠. 예, 그것을 조절해서 초자를 형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사실은 1, 2, 3학년 때예요. 근데 그것도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 다르거든요. 언어 능력이 빨리 발달된 아이들이 있고 수리 능력이 빨리 발달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럼 초자 능력이 선생님 얘기를 듣고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빨리 발달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가 세고 에너지가 많은 애들은 그 다음에 인지적인 것보다는 몸의 에너지가 강한 아이들은 그게 늦게 발달된단 말이죠. 그럼 인지요법이 해도 안 되니까 행동요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요법 중에 하나가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애가 하도 말해서 안 들면 또 네 방에 가서 5분 동안 있어. 말을 떠나서 아이의 몸을 컨트롤 해주는 거죠. 이게 행위요법인데 인지요법과 행위요법의 중간이 야단치고 혼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많은 어머님들이 그것 때문에 화내고 또 후회하시고 화내고 후회하시고 화 안 내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어떻게 기름을 안 튀고 생선을 구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화내는 것은 훈육의 중간 단계 훈육 요법이에요. 예, 인지적으로 한다면 화내야죠. 왜? 화를 내면 아이가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겁을 낸단 말이에요. 움츠러들고 쫄아드는 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운 게 다 나쁜 게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맨날 아빠가 두들겨 패봐요. 그러면 아빠만 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쁜 두려움이죠. 그런데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될 텐데 아빠한테 혼날 텐데 그 순간에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그건 건강한 두려움. 초자 형성의 하나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짓을 하면 벌을 받아.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운전할 때 경찰말 보면 놀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신호 빨강인데 몰래 갈까 할 때 경찰이 보면 그때 깜짝 놀래잖아요. 그게 나의 초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구분하셔야지 돼. 그래서 인지적으로 안 될 때는 야단치고 혼내야지 돼요. 그게 아이한테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주고 정서적인 악영향을 준다? 그건 아이를 유리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만으로 아이들이 끼지 않는 아니죠. 거죠. 오히려 그렇게 안 내고 야단 안 친 아이들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에요.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이걸 화도 한 번도 안 받은 애가 사회생활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적절한 화남을 통해서 스트레스 저항력을 키운다거나 내공이 쌓인다는 거네요. 당연히 내공이 엄마라는 기본이 사랑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가 화도 받고 억울하기도 해보고 대꾸도 해보고 이런 트레이닝을 받아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이드적이고 동물적인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너무 일반화돼서 화내면 안 된다가 돼버린 거예요. 훈육을 할 때 화를 낸다면 한계선이 있나요? 한계라고 하면 때리지 않는 거죠. 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말 말이 안 되고 정말 야단치고 혼내도 안 되면은 교육적인 체벌이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엄마의 자연스러운 그때의 감정이니까요. 대신 화낼 때 그냥 화 내시고 내가 너무 화를 자주 내. 그러면 화를 좀 안 내려고 하면 끝이에요. 그게 그 엄마의 스타일이니까요. 아이는 그 엄마를 통해서 적응하면서 내공이 쌓이는 거라고요. 그 화를 꾹꾹꾹 참으면 어머님들한테도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화병 생기죠. 화를 내면 풀어지잖아요. 저것이 하면서 계속 그게 남아있죠. 그럼 그 에너지를 주잖아요. 저것이 참죠. 잘못해서 한 번 폭발하면 그동안 참았던 게 다 나오죠. 참을 수 있으면 참지만 못 참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화를 내는 게 그게 부모 자녀의 건강한 관계예요. 어머님들 화내셔도 됩니다. 안 내고 어떻게 키워요. 너무 과하게 아이를 관계가 깨질 정도로 하는 거야 안 좋은 훈육이고, 훈육을 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당연히 야단 맞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훈육으로 인해서 진짜 관계가 깨진다면 문제가 되는 훈육이죠. 훈육은 아이의 건강한 초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훈육은 엄마들마다 다른 거예요. 엄마의 기질마다 다르고 아이의 기질마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훈육을 잘하는 엄마는 되게 어떠냐면요. 엄마가 다혈질이 아닌 경우예요. 거기다가 아이가 엄마 말을 비교적 잘 듣는 아이예요. 그래서 훈육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집이나 훈육을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혈질의 엄마는 화를 많이 내면서 아이를 키울 수뿐이 없어요. 기준은 이건 있어요. 기질로 따진다면 순한 아이는 좀 더 순하게 훈육을 하는 거고요. 좀 기가 센 아이는 좀 더 1도씩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한 아이를 강하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약해질 수가 있죠. 기가 센 아이를 순하게 하면은 훈육을 안 될 수가 있죠.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엄마랑 자녀의 케미를 좀 봐서 그게 제일 적절하지 않나. 기질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자녀의 성향이 다 다르니까 가정마다 요즘에 MBTI, MBTI 성향에 따라서 좀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MBTI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J형, P형. J형이 막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그걸 FM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쉽게 하고요. P형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계획성 없고 하고 싶을 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형이 제일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J형 엄마는 P형 스타일을 게으르고 둔하고 지멋대로라는 색안경으로 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쟤를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엄마 스타일이 맞거든요. 좋잖아요.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영어 30분, 수학 30분, 내일 뭐 할 거 딱 미리 챙겨놓고 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FM 스타일인데 내 아이는 그러질 않거든요. 지 하고 싶을 때 팍 했다가 안 했다가 내일 할 것도 준비 안 해놨다. 그럼 엄마가 볼 때는 쟤 문제다 하고 고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향하고 기질인데 소위 여기서 MBTI라는 성향과 기질인데 그거는 자기가 평생 살면서 조금씩 메꾸고 채우고 줄이고 나가야 되는 건데 아이가 이제 경험해 나가면서 인생 살면서. 그런데 이거를 엄마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잡아버리겠다. 이건 최악이죠.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어머님 중에 아이한테 다이어리를 사주고 꼼꼼히 적어라고 맨날 시키는데 안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P인데 이게 그 성향하고 지금 같은 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MBTI로 따지면 J형, P형. 엄마가 J형이고 아이가 P형일 때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수가 그럼 있죠.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유 좋죠 뭐. 엄마가 빈둥빈둥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알아서 하면야 자신은 얼마나 좋아요. 그건 이제 죄책감만 안 느끼면 되죠. 아이가 저렇게 잘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죄책 그것만 안 하시고 대신 간혹 AM 스타일의 엄마 중에서 FM 스타일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약간 못마땅해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유난을 떨어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쟤는 왜 저래?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것만 잘 관찰하셔서 아이고 나한테 저렇게 알아서 잘하는 애가 왔구나 이렇게 그럼 하시면 그 되죠. 상황에서 뭐 특히 훈육이 필요 그게 FM 스타일 아이들은 혹시 좀 문제가 된다면은 잘하다가 어떤 때 이제 또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아이들이니까 잘하다가 너 왜 그냐 이러면서 잘하는 아이가 요구 안 했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사실 FM 자녀가 있으면 엄마는 편하죠. 그 훈육을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도의 방법인데요. 자, 훈육은 아이의 동물적인 것을 조절시키는 거거든요. 훈육은 건강한 초자를 형성시켜 주는 건데 그런 건강한 초자를 형성시켜 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친구의 로봇을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아주 엄청나게 혼을 내면서 그건 나쁜 짓이야. 그건 도둑놈이야. 그러면은 경찰에 끌려가.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잡혀간다고 얘기도 되나요? 뭐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런다고 아이들이 안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나중에 또 로봇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이런 나쁜 짓이지 벌 받지 하고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걸 안 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훈육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면 좋죠. 뭐냐면은 너 그걸 가져오면 나쁜 짓이야. 그럼 벌 받는 거야. 알았어? 하고 두려움도 섞어주지만 우상이 너는 친구 물건 가져와서 친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애이고 싶어? 아니면 친구한테 도움을 주는 애이고 싶어? 난 친구한테 도움을 주는 애이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친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애가 아니잖아. 우상이는 이렇게 초자 중에서 도덕과 윤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이상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상적인 나, 초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나를 키워주는 거죠. 이상적인 어떤 자아상 같은 걸 모델링화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벌만 주는 거 하면은 주눅 들고 나는 이러면은 벌 받을 거야. 나는 문제가 될 거야라고 주눅 들 수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더 멋진 아이가 될 거야. 그런 이상적인 모델링을 제시해주면 이게 자존감에 도움이 되는 훈육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가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대신 이런 행동을 하면 너는 멋진 아이가 되는 거야. 그래 나는 멋진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는
아이는 이제 두 가지 시선을 다 유지할 수 있으면서 선택을 하게끔 되겠네요. 하나는 진짜 안 좋은 행동은 이거는 벌 받고 나쁜 일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플러스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초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안 하는 건데 한 단계 높은 초자는 뭐냐면 나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는 거 플러스 남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같이 써주셔야죠. 그 마지막으로 어머님들이 이것 하나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육은 엄마의 사랑법이에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인적인 훈육은 서너 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사회적인 훈육은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끝나거든요. 사회적인 훈육은 학교에서 해야지 돼요. 왜냐면 엄마가 아이의 사회생활을 못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훈육도 선생님의 꼭 필요한 사랑법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훈육은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아이 성장 수준에 맞는 또 다른 사랑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훈육은 초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